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겨울이 다다르면 많은 식물들이 사그라든다는 느낌을 받곤 하죠. 꽃도 지고 풀도 시들고 나무의 잎도 떨어져 나가는 계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조각조각되어 땅으로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추위를 이겨내고 자라나고 있는 식물을 만나게 되면 나와 이 식물이 이 시기에 같이 있음에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해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겨울 식물 그리고 봄 야생화 함께 왔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시크라멘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원에 프릴 시크라멘 들어와 있는데요. 입장의 모습이 프릴감 있게 생동감 넘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꽃도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 입장에 무늬도 있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매우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죠. 대표적인 겨울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겨울 베란다에 시크라멘이 없으면 매우 심심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시크라멘은 라틴어의 불타오르다, 불꽃 등의 어원에서 유래가 된 식물입니다. 농원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골고루 2개 이상 구매 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감이 매우 고운 느낌입니다. 시크라멘은 여름철에는 수명기에 들어가고 겨울철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죠. 시크라멘 데리고 왔습니다. 나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겨울 식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꽃몽어리가 많이 맺혀 있는 보트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별가가미입니다. 작은 별 모양의 푸른빛 꽃을 개화하는 별가가미인데요. 크로바 꽃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그 옆에는 외성 후룩스 있습니다. 진 분홍 색상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후룩스 식물은요 자체가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도 꽃을 많이 피워주죠.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나는 성격입니다. 다음은 야생미가 정말 넘치는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징구르마 먼저 이렇게 하얀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꽃이 지고 나서 발현이 되는데요. 수술이 남게 되면서 분홍 빛깔로 변화하는 특징 가지고 있죠. 흰깽이 풀도 아직은 겨울철이어서 이렇게 잠들어 있지만 아름다운 봄의 야생화입니다. 꽃이 정말 신비로운 느낌 가지고 있죠. 프로겐스 바람꽃 역시 정말 매니아층이 많은 식물입니다. 꽃이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여운데 색상이 정말 화려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사토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묵은둥이 레위시아입니다. 목대 정말 단단하죠.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야생화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 농원에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2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샤넬 제비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제비꽃은요 보라색 꽃으로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개화했을 때 꽃의 향기가 좋은 식물이기도 하죠. 그만큼 향이 좋아서 샤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느낌으로 자라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 짜보아주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보아주가는요 원산지가 유럽인 꿀풀과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의 색상이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고 탄탄한 느낌도 들죠. 그 옆에 초연초입니다. 초연초 농원에는요 현재 판매 가능한 색상이 노란 색상과 파란 색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색상은 매우 사랑스럽다는 이미지를 주고 지금 보여드리는 푸른 색상은 신비롭고 매우 고혹적인 느낌을 보여주죠. 초연초 파란 색상 중품에는 이렇게 꽃이 오랜 기간 개화를 유지하고 있고요. 소품은 아직 개화하지 않고 꽃가 살짝살짝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은 주황 뱀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뱀무는 햇빛 좋아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운다면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약간 습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죠. 주황색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뱀무입니다. 영하 30도까지도 견디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베란다 활동도 물론 가능한 식물입니다. 솔채입니다. 솔채는 스카비오사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때에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인데요. 푸른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색상을 오묘하게 띠는 둥근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로 자라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뱅크 뱀부입니다. 앞서 보신 주황 뱀무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이 피어나기 전에 잎은 이렇게 주황 뱀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 피어나면 확연히 다른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매화 헐떡이 보여드릴게요. 매화 헐떡이 이름부터가 매우 야생화 같은 느낌 들죠? 야생화입니다. 하얀 색상의 별 모양의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직으로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동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 녹화 색상의 녹화동이, 그리고 주황동이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동이는 약간은 민들레를 닮은 듯한 모습으로 피어나고 잎장은 작은 시크라멘과 비슷한 느낌도 보여줍니다. 겹동이 다음에 보여드릴 녹화동입니다. 녹화동이는 아직은 꽃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꽃을 보시면 각각의 동이 다 키우고 싶을 정도로 오묘한 매력을 보여주죠. 주황동이는요, 잎장의 색상이 앞서 보여드린 2가지 색상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 가지고 있고 자색 빛깔도 보여줍니다. 식물은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 상록성 소간목으로 작은 나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해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자태를 보여주죠. 크기는 15에서 30cm 내외이면서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납니다. 진달래과의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하늘국화입니다. 하늘국화는요, 꽃의 크기가 작지만 아담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또 풍성한 느낌도 있습니다. 국화 크기는요, 손톱만 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꽃의 입장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앙증맞은 느낌을 뽐낼 수 있는 겁니다. 하늘국화는 하늘이 향이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은 국화 되겠죠. 식물은 페랭이 종류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랭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페랭이 식물들은요, 석주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썼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이죠. 꽃은 작지만 연속 개화성이 좋기 때문에 개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페랭이 꽃은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인데요. 봄철에 식재를 해주시면 꽃이 아름답게도 개화를 한 번 더 해줍니다. 키는 낮게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초장 30c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 색상은요, 보라빛깔, 이렇게 분홍빛깔, 또 쨍한 진분홍빛깔 이렇게 3종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아 심기 하시는 경우에는요, 4cm에서 5cm 간격으로 띄워 심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화단에 옮겨 심어 주시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한여름에 약간 그늘이 지게 해주시는 공간도 좋습니다. 토양은요,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 좋아하고요. 물을 주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는 토양이면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하죠. 낮은 지대의 건조한 공간, 메마른 공간, 냇가의 모래땅 및 숲 가장자리에서도 다 잘 자라납니다. 페랭이 다음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우 독특한 느낌의 식물인데요. 바로 유럽 봄바지입니다. 앙증맞은 꽃대가 쭉 뻗어 올라오는데요. 봄에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씨앗으로 파종 역시 가능한 식물이죠. 안 보여드릴 야생화는 누운주름 분홍 색상입니다. 한번 꽃이 피면 10월 이상은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루만 필 것 같은 약간은 귀엽고 하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생화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어서 잘 시들지 않는 모습이 있죠. 꽃도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고 잎을 자세히 보시면 꽃에 무늬가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아끼지 않고 흠뻑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 야생화를 물을 주실 때에는요, 너무 추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너무 늦게 물을 주시지 마시고 약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추운 오전과 늦은 오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새실인데요. 꽃이 매우 하얗게 피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은 원종 튤립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부츠꽃 특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향기도 있기 때문에 키워보기 좋은 식물 되겠죠. 향기별 새실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기별 꽃은 농원의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상록의아리 보여드릴게요. 상록의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록성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넝쿨성 성질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들은 사랑초인데요. 농원의 사랑초 정말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자로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있는 사랑초 모음을 저희가 리스트로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랑초는 폼폼 사랑초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죠. 폼폼 사랑초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사랑초는 햇살과 연관이 매우 깊은데요.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오므리고 있는 사랑초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연두빛 농원에는요 40가지가 넘는 사랑초가 있습니다. 원당역 3번 출구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꽃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초는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쁜 단풍잎 든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노란색 꽃도 피었습니다. 선셋이라는 말이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처럼 예쁜 노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초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초는 미누에타 사랑초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앙증맞은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죠. 사랑초는 저희가 몇 번 옮기면서 이곳에서도 키워보고 저곳에서도 키워보면서 키웠는데 잘 적응해서 자라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도 온도고 통풍도 통풍인데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꽃망울이가 잘 보여집니다. 날이 흐리고 해가 많지 않은 공간에서는요 꽃망울이 펼쳐지지 않죠. 또 사랑초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고 나서 통풍 잘 시켜주시면 구근썩음 없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휴켈라입니다. 휴켈라도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겨울 잎 관상 식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휴켈라는요 겨울의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조경용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형광색의 휴켈라는요 노란 계통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늘을 좋아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양지는 햇빛이 약간은 일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켈라는 식재할 때 간부, 즉 지표면과 뿌리가 경계되는 부분을 위에 올라오게 식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깊게 식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간격은 너무 좁게 심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 간격을 띄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중간이지만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저희 연두빛 농원 채널을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올 가을에 농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하시면 더 넓어진 연두빛 농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더 많은 식물, 야생화, 꽃나무들을 만나보실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방문하시면 편안히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식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기회로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온풍기 역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원 한켠에 마련된 작업 공간에서 작업할 때도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내 작업이나 사무실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딜팩토리 PTC 온풍기 가장 큰 특징은요, 역시나 PTC 히터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항공기 난방에도 사용되는 기술로 전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도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제가 27도로 설정을 하면 실내 온도가 27도 도달했을 때 바람이 스스로 멈추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거죠. 덕분에 전기 요금을 절약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모컨을 조절하면서 사용하기도 쉽죠. 전원을 켜면 10초 이내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추운 아침에도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좌우로 자동 회전도 가능하고 상하로는 수동으로 조절해 주시면 15평까지 넓은 난방이 가능한 온풍기 되겠습니다. 식물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실내 온도 관리 중요하죠. PTC 온풍기는 따뜻하지만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는 않아서 식물들에게도 부담이 적어요. 온풍기 뒤쪽에 이중 대형 필터가 있어서 공기까지 정화해 주어 실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게는 7kg 정도로 가볍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집안 여기저기 옮기기도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설명란 링크 혹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2만원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앵초, 프리뮬라 폼폼 앵초 시리즈 총 7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데 7가지 색상의 선택지가 있으니 좋아하시는 앵초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뮬라 앵초는요, 잎장이 옆으로 퍼져 나가 자라나는데 꽃줄기가 짧게 자라나서 매우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으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화성 식물로서 꽃이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앵초과 앵초 속에 속하는 식물로 원산지 유럽 되겠습니다. 높이는요, 높지 않게 15cm 내외로 아담하게 자라나죠.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합니다. 배수력이 좋고 유기물이 많은 흙에서 잘 자라나죠. 잎이 이렇게 수영이 양옆으로 퍼져나가듯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묵은 잎이 생기거나 노란 잎이 생기면 떼주시는 게 통풍 관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뮬라 앵초는요, 햇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부족하게 되면 아름다운 꽃색이 예쁘게 물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빛이 따사로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직사 광선보다는 한 단계 거쳐 지나가는 빛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죠. 5시간에서 6시간 햇빛을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좋아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는 꽃이 빨리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서늘한 공간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너무 춥지 않은 베란다가 딱 좋더라고요. 통풍을 잘 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나중에 꽃이 피어났을 때 또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리뮬러 폼폼 앵초 뿐만 아니라 줄리안 앵초 역시 장기간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빛을 많이 받고 온도가 적당하면 이 화분 포트 안쪽 가운데 부분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피어나게 되죠. 또 꽃대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식물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꾸기도 어렵지 않아요. 첫 꽃대가 올라와주면 손을 따주시면 계속해서 꽃을 많이 올려주는 특성 가지고 있죠. 프리뮬라 폼폼 앵초 이외에도 농원에 다양한 시리즈의 앵초 있기 때문에 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에는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면 좋은데 저면 관수해 주셔도 좋죠. 다음 식물이 유매입니다. 유매 역시 사계절 상록성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유매처럼 또 노란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 농원에 하나 더 있는데 낀꽃따로입니다. 초록
초록색 잎들 사이로 보이는 깨끗하고 연두색 새잎들과 피어있는 노란 꽃들의 조화가 참 예쁜 식물이기도 합니다. 시들어 떨어진 꽃자리와 함께 길어져 있는 줄기도 예쁘게 느껴지죠. 은은한 잎을 가지고 있는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식물로 정원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죠.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탈리안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라는 허브 오일이 있을 정도로 식물 자체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식물이죠.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관엽식물 등등 여러 종류 식물들이 있는데요. 꽃기린도 있고 덕골이난도 있고 이렇게 잎이 푸른 식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틀란티스는요, 노지 활동도 가능한 세덤가의 식물 되겠습니다. 연두빛과 그린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고 번식도 참 잘 되죠. 그 옆에는 콩선인장이라고 불리는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리 식물도 있습니다. 길게 줄기 늘어뜨리면서 자라나죠. 커피나무 묘목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고 잎의 광택과 윤기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언뜻 보면 고사리류를 닮았지만 백합과의 식물입니다. 서양에서는요, 꽃다발이나 부케의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죠. 얇은 줄기에 촘촘하게 잎이 나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이 만져보면 제법 단단하게 솟은 돌기를 가지고 있는 매력 만점의 식물 되겠습니다. 그 옆에 고사리 지나서 이렇게 천리향이 있는데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황금무늬 천리향과 일반 천리향 두 종류로 농원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동글동글한 잎이 매우 아름다운 필레아 페페입니다. 사방으로 잘 자라나는 둥근 잎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식물은 미니 만병초입니다.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미니 만병초는요, 추운 공간도 잘 견뎌내고 약간 현감빛 도는 노란 색상의 꽃을 보여줍니다. 연두빛깔도 은은하게 햇살 받으면 나오더라고요. 다음은요, 벌레잡이 사총사입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벌레잡이 있죠. 벌레잡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보통 꽃줄기가 1개에서 3개가 나오고 밝은 자주빛깔 꽃들이 달리더라고요. 꽃받침 꽃잎 5개씩 매우 귀여운 느낌 보여줍니다. 잎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아한 자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밝은 햇빛으로 보게 되면 핑크빛의 잎을 또 보실 수도 있죠. 저면 관수를 통해서 촉촉하게 흙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되겠습니다. 또 곤충이 많이 붙었다 생각 드시면 벌레를 잡았기 때문에 물 샤워를 시켜주셔도 깔끔하고 예쁜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잎꽂이로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 되겠죠. 다음 식물은 구름국화인데요. 구름국화는요, 뒤태 미인이라는 별명이 있죠. 꽃의 앞면을 보았을 때랑 뒷면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새삼 다르죠. 구름국화는요, 고산지대의 땅에 붙어서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피식물처럼 활용도 가능하죠. 추위, 건조 모두 강하고 씨앗 발화도 잘 됩니다. 그 옆에는 옐로우 엔젤이 있습니다. 옐로우 엔젤도 보시면 포기에 딱 붙어서 양옆으로 퍼져 자라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노란색 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딱 꽃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옐로우 엔젤은요,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듯이 자라기 때문에 거리 화분의 식재에도 정말 예뻐요. 쿠페아 되겠습니다. 쿠페아는 아주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 종종종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죠. 쿠페아처럼 작은 꽃들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매력을 느낄 만한 꽃 되겠습니다. 거의 4계절 내내 저희 농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계절을 불문하고 그렇게 쿠페아가 예쁜 꽃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되겠죠. 이렇게 줄기를 모아서 하나의 외목대처럼 만들어낸 중품 쿠페아가 있습니다. 쿠페아는요,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좋죠. 대체로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워낙 줄기 자체도 단단하고 내한성도 비교적 강한 식물이기 때문이죠. 쿠페아는요, 밝은 그늘이라도 빛이 너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꽃을
많이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잎도 더 단단하고 꽃대도 많이 물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깽깽이 풀 되겠습니다. 깽깽이 풀은 멸종 위기 2급 식물로 지정이 된 식물만큼 독특하고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그늘에서조차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단에 재배하는 경우에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반그늘진 공간에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거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아젤리아 장미철쭉 보여드릴게요. 장미철쭉 이렇게 보카지 색상 하나와 진한 진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아젤리아 철쭉이라고도 하고 서양 철쭉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요, 유럽, 벨기에에서 개량을 한 신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아젤리아 철쭉 혹은 벨기움 철쭉이라고도 불리죠. 꽃은 이렇게 큰 꽃망울로 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화형이 크고 화려하게 겹꽃으로 많이 피어나죠. 때문에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쭉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꽃이 매우 오래 갑니다. 아젤리아 철쭉은요, 꽃이 오래 가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야생화 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햇빛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역시나 색이 진하게 발현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목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원에는 목단이 10종류 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장사나는요, 진한 자주빛깔의 색감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붉은색 중에 더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츠첼라인데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으로 촉도 많고 이쁜 색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목단에 비해서 작게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우후 풍강은요, 우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인데 흰색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고 핑크색이 안쪽으로 감돌면서 자라게 되는 베스트셀러 목단 되겠습니다. 홍빛이 역시 매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 있는데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예홍 환채는 환하게 빛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목단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상 원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품종 되겠고요. 도금은요, 보카시 목단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지난 해에도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유념해 주셔야 하는 품종 되겠습니다. 저희 화왕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죠. 걸맞게 붉은색과 적자색이 절묘하게 피어나는 품종 되겠습니다. 키는 1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무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검붉은색 목단 품종 중에 단연 기품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황간 보여드릴게요. 황간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하얀 목단과 미국의 노란 목단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하고 연한 노란 색상 피워주죠. 진한 노란 색상을 원하신다면 바츠첼라, 연한 노란 색상 원하신다면 황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령도화는 은은한 분홍 색상이 매력적인 목단으로 꽃잎은 분홍색, 꽃술은 자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색상이 정말 조화로운 편에 속하는 목단입니다. 저희 목단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pH 농도 7.0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으시고 석회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메워질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둔턱을 만들어 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단은 겨울철에 식재를 해도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첫 해가 추위 때문에 부담된다 느끼시면 부직포 살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웬만한 따뜻한 지방이라면 그냥 키워도 아주 전혀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강원도나 서울 이북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느끼신다면 꽃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오히려 자주 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꽃 보는 첫 해는 적응도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진보다 못나게 보이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묵은 잎이 생긴 듯 보이지만 새봄이 되면 새 잎이 나오죠. 동국은요 언제나 늘 그렇듯 푸르르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서 이렇게 꽃줄기가 위로 쭉 뻗어 자라나는 듯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조금씩 연해지거나 진해지면서 꽃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꿔줍니다. 하나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미니종입니다. 골든벨, 스포이롯, 줄리아, 제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미니종 수선화 농원에 입고되어 있고 싹을 트이고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스포이롯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보여주죠. 수선화는 노지 월동이 되는 다년생 구근 식물입니다. 봄에 개화를 하게 되죠. 미니종은 아담한 사이즈로 눈을 사로잡는 화사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목단을 확인하셨으니 작약도 놓칠 수가 없죠. 작약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 구덩이를 파주셔서 뿌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cm 정도 파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보이도록 촉수가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식재 간격은 여유를 두시면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고 식재해 주세요. 다음 식물 마가렛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잘 성장하고 있고 꽃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우시면 이른 봄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부터 월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요. 여러가지 잎줄기가 많이 형성되는 식물은요. 통풍이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통풍 그리고 물 관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요, 총 농원에 4가지 색상이 있는데 피치 색상, 화이트, 퍼플, 로즈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는요,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트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요, 실내에서 키우시다가 봄철에 저희 화분이나 화단에 식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유리호프스 되겠습니다. 유리호프스는요, 겨울이 되면 예쁜 꽃을 만발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유리호프스는요 키워보시면 햇빛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지만 참 바람 잘 통하는 공간 선호한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꽃이 다 그렇하듯이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는 특히 물 관리 잘 해주시면 좋죠. 물이 부족하면 잎과 꽃봉오리의 줄기가 옆으로 눕듯이 처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꽃이 잘 피지 못하고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해주세요. 팔요정, 만병 초 식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요정 이렇게 복화식 겹꽃으로 피어있는 12,000원 네팔요정이 소량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성장하고 있는 4가지 색상의 만병초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포트 하나 있었는데 딱 구매를 해 가셨더라고요. 종류별로 키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꽃의 크기는요 다 똑같이 아름다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팔요정은 공기 정화 식물로도 유명하죠.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루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상은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해 주실 때 흰색 계열, 분홍 계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체 랜덤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나리 아제비카의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키는 20에서 5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 사이로 대표적인 겨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노지 식재 가능하고요. 노지 월동 잘하는 겨울철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많이 키워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뿌리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화분을 늘려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선택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이외에도 농원의 소품도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품 찾으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품은 이제 소량으로 남아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꼭 참고해 주셔서 원하는 색상 픽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
식물은 백묘국인데요.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서늘한 기후 선호합니다. 내한성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마이너스 6도 정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양치식물의 대표주자 고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치식물 고사리는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지구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죠. 때문에 고사리 식물 키우다 보면 꿋꿋함과 강인함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또한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선정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새로운 줄기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또 빠르게 풍성하게 변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고사리는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몇 안 되는 식물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호마타 고사리는요, 특징 중 하나가 분갈이를 하다 보면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미에 발같이 생긴 근경이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경에서도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근경을 잘라서 물꽂이를 통해 번식도 가능한 고사리입니다. 지금은 보스턴 고사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하나죠. 고사리는요, 공기 정화 능력도 좋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성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는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감목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의 향기가 초콜릿, 계피 향기를 섞은 듯한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감목나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열이입니다. 희열이 이름을 들었을 땐 우리나라 식물 같지 않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나무가 되겠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잎도 나오기 전에 노란 벌집 같은 꽃들이 가지마다 옹기종기 매달려 꽃을 피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늘어진 가지 위를 향해 하나씩 달려 꽃이 피는 개나리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희망이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요, 현재 식재도 가능하고 봄에 식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꽃이 관상용으로도 무척 아름다운 느낌이죠. 잎은요, 나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재로도 잘 사용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청강초롱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청강초롱은요, 꽃의 색상이 매우 화사한 별 모양의 야생화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단풍잎 터리풀이 있습니다. 단풍잎 터리풀은요, 잎장이 이렇게 단풍잎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터리풀이고요. 꽃은 하얀 색상으로 깔끔하게 피어나죠. 터리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먼지 터리처럼 이렇게 보슬보슬 하얀 꽃을 피워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 매력있고요. 터리풀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은방울꽃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부는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지만 뿌리가 잘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은방울꽃은요, 신부의 웨딩 부케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청초한 꽃 되겠습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입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은요, 절제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데 아담한 작은 키로 성장을 하는 붓꽃입니다. 그런데 하얀 색상에다 노란 보석이 박혀 있어서 매우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잎들도 다른 붓꽃에 비해서 매우 절제된 모양으로 휘거나 꼬임 없이 곱게 자라납니다. 자연에서의 절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만병초를 찾고 계시다면 울릉도 만병초 추천드리겠습니다.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식물로 유명한 만병초죠. 이름 그대로 만가지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m 정도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보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나리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의알이 소품과 중품 있는데 소품은 홑꽃이고 중품은 겹꽃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알이는요 노지 식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맘때 식재를 해주셔야지 봄에 쭉쭉 잘 자라나서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묽은 줄기 옆에서 겨드랑이에 줄기가 나오게 되고 꽤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도 식재 가능하시고요. 화분에서 키우면 노지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됩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봉오리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노지에서 키워보면 몬타나 의아리 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 꽃보다 2-3주 먼저 피어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뿌리도 잘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계바람꽃 하얀 색상, 또 홍합바람꽃 핑크 좀 진 분홍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꽃도 너무나 잘 성장하는 야생화인데요.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면 봄에 한번 또 꽃을 보시고 가을에 한번 두 차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꽃이 피운다고 해서 사계바람꽃이라고 불리죠. 그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목대가 조금씩 짱짱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생겼는데요. 미니 레위시아 묵은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어유도 있습니다. 써보신 향기별 꽃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히어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황금 부츠꽃 되겠습니다. 야생화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가득한 느낌이고요. 색감은 황금 색상, 노란 색상 생각해 주세요. 대표적인 겨울꽃을 보여주는 쌀이 4종류 보여드릴게요. 색상에 따라서 보라, 분홍, 하양 그리고 보카시 있습니다. 보카시 색상은요 하얀색 베이스에 분홍 빛깔을 살짝 얹어준 듯한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이렇게 콩과 덩쿨성 식물입니다. 중품이고요. 어느 정도 수영이 예쁘게 자리 잡힌 식물입니다. 꽃은요 늦은 겨울 12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이죠. 잎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쁜 식물에 속합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 야생화로 보시기도 하고요. 추위에도 강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잠시 실내로 옮겨 주시거나 뽁뽁이 같은 걸로 관리해 주시면 좋죠. 또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늘어지면서 잘 성장합니다. 이때는 통풍 잘 신경 써주시면 좋죠. 분갈이 해줄 때는요 화분을 갑자기 큰 화분으로 바꿔주시지 마시고 약간 늘려주시면 좋아요. 또 배수층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펄라이드, 난석, 바크 등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여서 뿌리층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연탄가리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상사화는 황금 색상이 노란 꽃 색상의 매력적인 상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상화와 또 다른 황금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식물 되겠습니다. 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선화 뿌리 활착 잘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피어나는 꽃인데요. 원산지는 주중의 연안,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일단 심기만 하면 관리법이 까다롭지 않고 베란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선화 뿌리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요맘때 들이셔도 뿌리가 돌고 있지 않은 구근도 점차 뿌리가 돌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선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계시다면 토종수선화 추천드립니다. 토종 혹은 원종수선화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월동을 잘하고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보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는요, 비옥하고 약간 습기가 있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축축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는 빠르게 건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잘 관리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빠르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예쁜 동백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죠. 금광의 다리는 농원의 중품 15cm 두 가지 종류 있는데 농장에서 꽃이 정말 예쁘다고 추천해 주신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 제비과 광의 다리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독일 붓꽃, 미국 붓꽃 보여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 붓꽃, 미국 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꽃이 매우 풍성한 느낌 줍니다. 때문에 정원에서 활기를 더해주죠. 한번 심으면 매년 봄, 초여름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독일 붓꽃 햇빛 좋아하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독일 붓꽃의 식재 시기는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재를 해 주셔야지 다음 해에 봄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와 간격은요, 뿌리가 너무 깊게 묻히지 않도록 화면에 나오듯이 뿌리 윗부분이 보이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의 윗부분이 흙으로 완전히 덮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얕게 식재해 주시면 통풍도 잘 되고 뿌리도 원활하게 순환하여 활착도 잘 됩니다. 붓꽃은요, 번식력이 좋아서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포기를 여러 포기 식재하시는 경우에 30에서 45cm 간격 두시면서 식재해 주세요. 또한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매우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좋죠. 특히 노지에 식재한 경우에는요, 처음에 식재하고 나서 물을 살짝 주시고 그 다음부터 물 주기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때문에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에 식재 시에만 물을 주고 따로 주지 않아도 좋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먼 아이리스, 독일 붓꽃, 미국 붓꽃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잎이 쓰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큰 잎이 쓰러질 것 같다면 긴 잎을 잘라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잎을 잘라내도 워낙 생명력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두세 개 달린 저먼 아이리스는요,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하죠. 식재한 후에는요, 딱히 관리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잡초 제거 정도 해주시면 좋죠. 잡초가 있을 경우 식물의 영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붓꽃 주변에 잡초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면 통풍에도 좋습니다. 분리와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독일 붓꽃 2-3년에 한 번씩 포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남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남천 10cm 소품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단풍이 들면서 예쁜 느낌, 가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중품의 남천은 3가지 색상으로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원의 홍화 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화 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초도 들어와 있죠. 개복수초, 새복수초 2가지 종류 복수초 있습니다. 뿌리가 돌고 있고 복수초는요,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에 아무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또 꽃을 올려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올게요.